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. 일단은 이제 동영상용으로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잠시 멈추시고 여기에 보시면 7가지 정의가 있으니 7가지 정의를 한번 이제 답안지에 써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맨 처음에 딱 답안지를 받아보면 이렇게 딱 백지 상태인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이 답안지에 대한 스킬도 필요하고 딱 처음 봤을 때 어떤 두려움이나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덜어내고자 일단 좀 써봤는데 이제 쓰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쓰실 때 보시면 여기가 칸이 되게 넓어요. 이게 보통은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쓰는 답안지가 다른 자격증에서도 쓰다 보니 그 활용도를 측면에서 칸이 넓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서 뭐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저희가 분수식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칸이 넓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써보셔서 알겠지만 만약 글씨가 너무 작다라고 하면 이 한 줄에 들어가는 글자 수가 상당히 커지게 되고 많아지게 되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분량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저희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이 답안지를 이제 채점을 하실 때는 이게 양쪽으로 쪽 모음을 해서 스캔을 떠서 그 다음에 이제 채점을 한다고 듣거든요. 그러다 보니 글자가 작으면 더 작아져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시면서 답안지에 대한 어떤 스킬이나 어떤 뭐 나는 이제 한 줄에 뭐 25자 정도까지만 쓰는 걸 목표로 하겠다. 뭐 더 많이 쓰면 양이 줄 테니까 뭐 그렇게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내어쓰기를 하겠다, 뒤어쓰기를 하겠다 이런 것도 답안지를 쓰시면서 이제 자신만의 스타일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이 7가지는 이제 집에서 이제 채점을 이제 해보시고 요거는 이제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조사도 틀리지 않고 이제 다 암기해서 쓰시는 거를 목표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드린 프린트를 보시면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요 앞부분을 들고 다니시면서 항상 이렇게 공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눈 감고 여기 뭐가 있었지? 뭐였지?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이제 항상 정의는 꼼꼼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제가 이제 또, 저번에 이제 우리의 목표는 정의 암기, 그리고 이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이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요.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자 만든 자료긴 한데, 이제 보통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문장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. 근데 이제 법학은 그렇게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목차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시긴 하셔야 돼요. 뭐 예를 들자면 저희가 뭐 행정의 응원이다. 여기 한번 볼게요. 네, 여기 한 9페이지 정도 되거든요. 8페이지, 9페이지. 저희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 8페이지, 9페이지. 네, 이제 8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제가 목차만 넣어놨죠. 그래서 이 목차의 구성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. 그래서 행정협조라고 하면 행정협조의 의의가 있고, 그 다음에 행정협업. 그 행정협업에는 3가지가 있고, 개념 및 의의, 그리고 그 안에 협조 의무, 협조해야 한다. 뭐 그리고 행정협업의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다. 지원을 받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.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목차도 암기가 되셔야 되겠지만 이해가 되셔야 되고,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문장도 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. 그래서 일단은 제 쪽 모음으로 해놨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펴서 만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모아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럼 이제 양쪽이 이쪽은 이제 목차고 이쪽은 목차. 제가 저번에 요거 키워드예요 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을 제가 또 모아놨어요.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서 목차를 좀 이해해 보시고, 목차가 이해가 됐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키워드만 다만 이렇게 뽑아져 있는 게 있는데 조사를 뺀 거거든요. 그래서 이 키워드만 가지고도 문장이 만들어지는지, 그리고 요 내용이 이해가 되는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다 보니 만약에 암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좌측에 있는 목차를 암기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키워드를
네,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으로 내가 쓸 수 있는지는 이제 답안지에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,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드렸던 문장들이 너무 많아질 때가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목차를 짰는데 이만큼 뭐 반바닥이 넘어갈 정도의 뭐 분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목차 설계도 다시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. 또 반면에 뭐 한두 줄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답안지는 쓰는 거는 이제 저희가 사례 연습에서 같이 연습을 해보겠지만,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암기해 보시고 암기한 것이 잘 암기가 됐고 답안지가 이쁘게 구성이 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써보시면서 여러분의 스타일을 좀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짤막하게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을 복습을 살짝 하고 그 다음 저희 오늘 진도를 나갈 건데요. 네, 이런 그림을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그렸죠.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 가장 첫 번째는 정의했던 거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본 이념 저희가 공부했었죠. 기본 이념은 저희가 페이지 수로는 네, 책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22페이지 기본 이념이 있었죠. 기본 이념에서는 저희가 이제 신신, 투, 혁신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있죠.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, 그 다음에 신뢰보호의 원칙, 그 다음에 투명성의 원칙, 행정 업무의 혁신,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었고요. 그 안에 있는 하부 목차들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, 신의성실은 한 줄로 끝났죠. 그 다음에 신뢰보호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의,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 그렇게 들어가 있었고, 투명성도 마찬가지였고요. 행정 업무의 혁신 같은 경우에는 의 있었고,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는데, 구체적 내용은 2가지가 있었죠. 첫 번째가 이제 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거, 그 다음 두 번째가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거 이렇게 있었고, 그 다음에 행정청의 지원 방안 마련 의무도 있었죠. 네, 이렇게 목차가 기억이 나셔야 되고,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저희가 신뢰보호의 원칙이었죠. 그래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저희가 사례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했고, 의 있었고, 그 다음에 요건 있었고, 그 다음에 한계 있었고, 마지막에 효과 있었죠. 그래서 우리가 요건에서는 외웠던 게 그 신선, 보조인, 보호인, 반 이렇게 외웠었죠. 보조인, 반 이렇게 외워서 했었고, 그래서 이게 기본 이념이다 이렇게 외웠었고, 그 다음에 봤던 부분이 이제 넘어가시면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해서 26페이지에 있습니다. 그래서 행정청과 관련된 부분들을 봤죠. 행정청은 자기 관할인 경우에 자기 관할이어야 행정청이 되는 건데, 만약 내 관할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송이 있었죠. 그리고 내 관할이 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한 여러 행정청들이 있다면 그 상급 그 행정청이 이제 결정을 해주죠. 아니면 상급 행정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둘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,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건 협조, 그 다음에 응원이죠. 그러니까 행정청에 대한 내용이에요. 아직까지도 행정청끼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라는 게 협조고, 그 다음에 행정협업이다라고 해서 행정청끼리 어떤 팀 프로젝트처럼 뭔가 새로운 것을 융합해서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우리가 행정협업이었고, 행정응원이라고 하면 행정청이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안에는 의 같은 게 있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청 있고, 거절할 수 있는 사유, 그리고 만약에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법률 관계가 어떠한가라는 부분이 이제 있었죠. 그 부분들이 이제 눈 감으면서도 다 이렇게 생각이 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. 그 다음에 행정청을 다 봤다면 저희가 이제 31페이지 정도로 오면 이제 저희가 당사자에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당사자가 뭐냐라는 게 일단 개념이었고요. 그 다음에 당사자의 자격은 뭐다. 그래서 자연인, 그리고 법인, 비법인 사단, 그리고 그 기타 다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이제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, 그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. 그래서 승계는 2가지가 있었는데, 당연 승계랑 그 다음에 특정 승계가 있었죠. 그래서 당연 승계 같은 경우에는 상속, 합병 이런 것들이 있었고, 그 안에는 통지해야 된다, 뭐 이런 통지 의무가 있었던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승계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당사자가 너무 많은 경우,
가 있었죠. 그런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대표자를 선정했을 때 목차는 대표자를 선정해야 되는 선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얘가 좀 이상할 수 있죠. 그러니까 변경이나 해임을 할 수도 있다. 그리고 대표자가 선정이 되고 났을 때 법률 관계가 있었죠. 그래서 우리가 거기는 A, B, C, D 당사자 등이 너무 많았을 때 갑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죠. 그랬을 때 이건 세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 목차 구성하고 그 내용을 암기하시는데 편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그래서 이 대표자는 이들을 위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죠. 그러나 끝마쳤을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, 당사자 등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정행위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죠. 그리고 행정청이 얘한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자가 2명, 3명인 경우예요. 이럴 때는 행정청이 얘한테 어떤 걸 해요 하면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죠. 그런 내용이 있었고, 그러나 통지는 전원에게 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, 그 다음에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행정청에게 알려줘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죠. 그 대표자랑 비교해야 되는 부분은 대리인이요. 대표자는 당사자 등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 명 대표자를 짚는 거라면, 대리인은 이 당사자 내가 가기 바쁘고 힘드니까 대리인을 선임을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이 대리인 선임이랑 대표자 선정은 좀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,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정해져 있었죠.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목차를 외웠던 게 이제 뭐 배임 변호법 이렇게 외워서 뭐 배우자와 관련된 친인척 관계가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변호사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배웠죠. 그리고 변경해임은 대표자랑 같아요. 그 다음에 대리인 선임 후의 법률 관계에서는 두 번째가 없는 거죠. 즉 대리인은 얘네들을 위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, 대리인이 얘네들의 행위를 끝맺을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. 그런데 대표에서는 당사자 등은 대표자를 통해서 행정 절차 참여를 해야 되는데, 대리에서는 그 부분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마찬가지로 행정청이 대리인이 여러 명이었을 때는 대리인 한 명에게 어떤 행위를 하면 다른 대리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고요. 그리고 통지는 전원에게 해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있었고요. 그럼 대리인 선임의 통지도 대표자랑 똑같죠. 그런데 하나 더 있는 건 청문회 주재자가 대리인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주재자가 통지 의무를 지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또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꼭 비교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게 기본 이념, 그리고 행정청 관련된 거, 그리고 당사자 등 관련된 거,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분은 우리가 문서주의를 따른다고 해서 문서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, 문서다 보니 문서를 보내주는 방법 해서 우리가 송달 이렇게 외웠죠. 그래서 이 송달 같은 경우에는 송달의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직접 갖다 주는 교부 송달, 그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 친인척한테 주는 게 우리가 이제 보충 송달, 그 다음에 하나 뭐죠? 그 다음에 다들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제 놓고 오는 거, 유치 송달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송달을 할 수가 있었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이제 알 수 없거나 그쵸,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었고, 그 다음에 송달을 하게 되면 이제 기록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. 그리고 얘네들은 보통은 도달하거나 입력할 때 효력이 발생을 하죠. 그런데 공시송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간 및 기한의 특례도 있었죠. 이제 여기까지 하면 저번 시간에 했던 모든 부분이 에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말했던 부분이 한 10분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요약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10분 동안 이제 리마인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순서는 이제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행정청과 관련된 얘기가, 기본 이념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지. 그 다음에 행정청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지. 그 다음에 당사자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지. 그리고 처분서를 이제 송달해주는 송달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지. 이렇게 좀 리마인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